자, 보성이 시작하자. 당신들의 천국 세 번째 시간. 그리고 또 있어요. 그자들이 정말로 사람 노릇을 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섬을 나간 것이라면, 그럼 이 섬은 도대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 되지 않소? 이 섬이 정말로 그런 것이요. 사람 노릇을 하고 싶으면 누구나 이곳을 도망쳐 나가야 할 만큼 이 섬은 그런 흉악한 지옥이란 말이요. 어, 한센병 환자들에겐 지옥이야. 아무리 여기가 예쁘고 공원 같아도 한센병 환자들에겐 지옥이 맞아. 그런데 이제 조 원장은 그걸 이해를 못해. 원장의 추궁에 대한 답들은 실상 너무도 가까운 곳에 있다. 너무도 분명한 대답들이 상황의 목구멍 속에서 사물사물 그를 충동해내고 있었다. 즉 상황은 지금 이걸 알리고 싶다. 원장에게. 뭘? 그러니까 이제 원장이 뭘 잘못 알고 있는지, 원장이 뭘 이해해야 되는지. 근데 그럼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리겠지. 답을 여기서 줘버리면 더 이상 뭐 뒤쪽이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텐션이야. 긴장감을 느끼도록 이제 답을 천천히 제공해 줘야 되는 거야. 벌써 답을 줘버리면 독자들이 뒷부분을 왜 읽어? 그러니까 작가는 답을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하면서 이제 저 안 정도야?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주게 되지. 왜냐하면 이 책 두껍거든. 읽고 싶으면은 저 아빠 저 책장에 이거 꽂혀 있어. 최 원장이 자기 동상을 숨겨 지니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기대는 점점 깊어져 갔다. 원장은 섬을 한 바퀴 둘러보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부임 인사 따위를 염두에 두는 기색이 없었다. 염두에 두다라는 것은 이제 뭐 고려하다, 가올리, 기색이 없었다. 탈출 사고의 동기나 섬을 돌며 듣고 본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보다는 조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 애쓰는 흔적이 역력했다. 그 대신 그는 본부로 돌아오자 예사롭지 않은 지시를 한 가지 하더랬다. 자, 이제 조백헌 원장이 개혁을 시작한다. 첫 번째 개혁이다. 이날 낮 해가 지기 전에 모든 병사지대 마을에다가 건의함을 각기 하나씩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건의함. 그러니까 학교에 뭔가 이제 잘못된 거 있을 때 이제 그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쪽지에 적어가지고 상자 안에 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높은 사람들, 뭐 학교로 치자면 교장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이지. 군대에도 가면은 건의함이 있어. 근데 절대로 아무것도 써놓지 마. 왜? 만약에 이제 어떤 그 고참 선배가 나를 때렸어요라고 하면은 그 쪽지를 중대장이 받고 그 때린 고참한테 갖다 줘. 야, 이런 거 들어왔다? 그럼 그래도 어떻게 사람 될까? 또 때린다. 근데 저 사람 별로 안 받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잖아. 자기 부대에 문제가 있고 또 가해 군 병사를 처벌해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병사를 보호해야 되고 복잡해지잖아. 그냥 가해 병사에게 알려가지고 야 너한테 이런 저 건의가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피해 병사를 조용하게 만들면은 문제는 조용히 해결되잖아. 그 군대 가면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야. 지시가 떨어지자 직원들은 모두 규격에 정해진 건의함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로 흩어져 내려갔다. 게다가 이날 저녁엔 보육소의 서미연 선생까지 그 원장의 일을 구실로 상욱을 다시 찾아왔다. 자, 서미연 선생은 기억에 둘 필요가 있다. 중요한 사람이다. 주인공은 아닌데 중요한 사람이야. 조연. 서미연은 그러니까 한 달쯤 전부터 이 섬 보육소는 이제 아이들 돌보는 곳, 거기 미가마, 아직 한센병에 감염되지 않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모 겸 분교의 여선생이었다. 서미연 역시 바로 한 달쯤 전에 섬을 찾아왔다 돌아간 다른 모든 아가씨들이 그랬듯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념과 봉사정신을 굳게 다짐받은 후에
비로소 보육소 일을 시작한 육지 아가씨였다. 가끔씩 소록도에는 그런 아가씨들이 찾아온다. 자기 남은 평생을 이제 여기에서 불쌍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데 쓰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섬을 찾아오는 아가씨들이 있어. 어. 근데 보통 이제 한두 달 못 견디고 다시 돌아가. 왜? 처음에는 이제 뭐랄까 이제 감정,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을 이렇게 고귀하게 쓰고 싶다 이래서 오는데 막상 생활해 보면 힘들거든. 그리고 이제 그런 여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쫓아내는 애가 한 명 있어. 윤혜원이라고 곧 나와. 아니, 아까 음, 저 소면쌤이 음, 머리 파란색인데 음, 뒤쪽에 음. 색깔 바꿨어. 아, 이건 이제 한 달 전이니까 아빠가 조금 이제 채도, 그러니까 조금 색깔을 뺐어. 왜냐하면은 옛날을 표현할 때는 이거 채도, 그러니까 색깔이 이제 원색, 이걸 좀 줄이거든. 좀 이상하네. 다 그냥 시각적인 기법이야.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이 서미연은 이상욱을 좋아한다. 상욱을 어떻게 보았던지 그녀는 섬에 들어온 이후부터 유독 그 상욱한테만은 의논거리를 자주 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맨날 별일 아닌 것도 찾아와서 이거 의논하고 싶어요, 저거 의논하고 싶어요. 이제 상욱의 집을 찾아간다. 좀 짜증난 게. 근데 이제 만약에 상욱도 서미연에게 관심 있으면은 생큐지. 둘이 서로 좋아하면 딱 된 거잖아. 응. 근데 상욱은 별로 관심이 없다. 병원 직원 가운데선 상욱을 가장 스스럼 없이, 그러니까 이제 꺼리낌 없이 그냥 친하게 가깝게 대해온 그녀였다. 건강한 여자만 보면 엉뚱한 봉변을 주어서 성으로부터 내쫓고 싶어하는 윤혜원. 조금 있다가 나온다. 윤혜원이라는 같은 보육소 남자 선생이 하나 있는데 한 번은 그 윤이라는 작자로부터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미연이 그 일을 의논한다는 핑계로 상욱을 찾은 다음부터는 사내 혼자, 그러니까 남자 혼자 지내는 밤 숙소에까지 몇 차례 내방해온 일이 있는 여자였다. 밤에 남자 혼자 사는 방을 찾아온다. 의논거리를 꺼내놓으면서도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늘 그것 이상의 깊은 이야기를 상욱에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뭔가 서미연은 이제 자기가 상욱을 좋아한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근데 상욱은 얘가 둔한 건지 아니면 서미연이 싫은 건지 별로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다? 음. 이상해. 하지만 그녀는 번번이 그걸 채 말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자, 그날 저녁도 서면이 찾아왔다. 상욱은 말한다. 그만 짜증나잖아. 알고서 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번 원장은 일을 꾸밀 줄 알아요. 모르면 몰라도 내일은 아마 썩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상욱은 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건의함에 있는 쪽지를 이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내일이 그 건의함을 여는 날이다. 상욱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고 있는 것 같다. 왜? 응? 왜? 상욱은 원장은 원생들을 이해를 못하지만 상욱은 원생들을 잘 이해하고 있거든. 자, 여기서 원생이라는 것은 이 한센병 환자들이야. 병원에 있는 원생들. 상욱은 잘 알아.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상욱도 어렸을 때, 여기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육지로 보내진 아이야. 그러니까 상욱도 미감아야. 그리고 서미연도 미감아야. 여기 이 섬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적에 육지로 보내진 아이야. 그리고 서미연은 그걸 알아. 상욱도 미감아라는 거. 그러니까 서미연은 상욱에게서 그러니까 일종의 동질감, 동병상련, 우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감정이 있어서 가까워지려고 해. 그런데 상욱은 또 그것 때문에 서미연을 안 좋아해. 왜? 그건 이제 상욱의 엄마 아빠 얘기를 들어봐야 돼. 날이 밝자 원장은 아침부터 눈에 띄게 긴장하고 있었다. 8시도 되기 전에 벌써 출근을 서둘러 나온 원장은 그때부터 오로지 자기가 정해놓은 12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12시에 그 건의함을 연다. 마을에 하나씩 설치했기 때문에 총 한 7개 정도 될 거야.
그래서 이제 12시에 그걸 열기로 했다. 그래서 막 12시가 되길 기다린다. 자, 그래서 이제 12시에 회사에 왔다. 자, 하나씩 열어봅시다. 드디어 첫 번째 상자가 개함. 이제 상자를 이제 함이라고 하거든. 응. 그래서 이제 개함, 함을 열었다. 상자를 열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괜찮은 거지 뭐. 그것은 이제 아무 불만 사항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고, 단 한 가지는 너를 못 믿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응. 내가 널 어떻게 믿고 내가 틀어놓니? 일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거나 7개가 다 텅 비었다. 원장은 당황한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뭔가 솔직하게 어떤 이 섬의 문제를, 감춰진 문제를 나에게 알려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 나를. 이렇게 조 원장의 첫 번째 계획은 실패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건의함 속에는 역시 휴지 조각 한 장 들어있는 것이 없었다. 원장의 거무튀튀한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상기되어 갔다. 상기되다는 것은 이제 얼굴이 벌개지는 것. 왜? 왜일까? 왜일까?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당황하거나 이랬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근데 혼자 상황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듯이 싹 웃는다. 그런 가운데서도 꼭 한 사람 상부이과에선 예의 그 알듯 모를 듯 희미한 미소가 지나가고 있었다. 조 원장이 말한다. 그만두어. 여기서 뭘 더 알고 싶단 말이오? 이 정도면 뻔한 거 아니오? 그 사람들 날 안 믿는 거 아니오? 그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은 원장을 믿지 못하는 역사가 여기 수십 년이 있으니까. 두 사람에게만은 적어도 그 일이 그토록 이상스럽게 여겨질 수 없었던 게 분명했다. 즉, 이 두 사람에게만은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마침 미가마 보육소 아동들의 부모 면회가 있는 날이었다. 자, 아이들이 그 한센병 환자 부모가 자라면서 이제 전염이 돼. 그러니까 아이들은 병에 전염된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섬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떨어뜨려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자, 그, 나 환자들이 사는 곳, 거기에 철창. 그 다음에 건강인들이 사는 곳, 여기 철창. 그래서 토요일에 5분 동안만 부모와 자식을 면회 시켜주는 거야. 5분. 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 면회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미 완충지대, 아까 거기 이제 철창 사이에 거기가 완충지대야. 완충은 이제 쿠션 알지? 충격을 이렇게 줄이는 거. 안전벨트처럼. 완충지대로 들어와 있었다. 부모님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 완충지대와 건강지대를 가르는 철조망 뒤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도열해 서서, 도열, 그러니까 줄을 서는 거, 타이드웨이. 각기 자기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면회 시간은 5분이었다. 하지만, 아니, 어, 이때 아이도 저 병이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다 철조망이 있는 거야. 둘이 이제 접촉을 못하게. 근데 이제 필사적으로 이쪽에서 막 이렇게 그 떡 같은 걸 만들어 와서 용돈 같은 걸 싸와서 이제 보따리로 이렇게 싸가지고 막 건네주는 거야. 그럼 저쪽에서는 아이들 이렇게 막 해서 받고. 그래서 이제 자, 조백헌 원장은 원래 의사이기도 하지. 군인이면서 의사지. 그러니까 한센병에 대해서도 알아. 저 사람들 문둥병. 자, 한센병을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저 병을 문둥병, 저 병에 걸린 사람을 문둥이라고 불렀어. 문둥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를 모르는 모양이만 그래. 저렇게 해서 전염 안 되는데 뭔가 저거. 그 괜히 이제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좀 만난다고 해서 전염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이 약을 꾸준히 먹으면은 전염력이 사라져. 근데 뭘 저렇게 이렇게 철조망을 2개나 쳐가지고 이렇게 조 원장은 안타까워한다.
철조망까지 둘러쳐놓고 게다가 또 뭐가 무서워서 저렇게 멀찌감치 거리를 떼어놓고 있는 게인가. 역시 성격이 썩 직선적인, 그렇게 둘러서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냥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보성이는 그 충분히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그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고, 보성이는 바보야. 이게 직선적으로 말하는 거야. 자, 병원에서도 환자에게 약을 나눠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장갑을 끼고 핀셋으로 약을 짚어가지고 자, 잘 받으세요. 요렇게 준다. 혹시 피부가 닿을까 봐. 환자에게 약을 나눠주는 간호사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환자에게 약을 나눠주는 간호사들은 위생복에, 자, 위생복, 위생장갑에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그것도 아직 기분이 꺼림칙해서 핀셋 끝으로 주저주저 약을 손바닥에 놓아줍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한센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센병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원장은 대꾸가 없었다. 이거 큰일이구만. 왜 큰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센병 환자들 치료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치료가 되겠어? 그런데 이 병 잘 아는 애도 저 여기 오기 싫은데. 싫기야 싫겠지. 그런데 누군가는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될 거 아니야, 치료하고. 음, 아빠가 홍콩 회사에서 일할 때 그 옆에 있던 홍콩인 직원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센병 환자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에 화상 자국 같은 게 있었어. 이 소설 읽기 전엔 몰랐는데 그냥 뭐 어렸을 때 화상을 입었었나 싶었는데 이 소설 읽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한센병 맞대. 근데 걱정할 건 없는 게 그 친구가 약을 꾸준히 먹으면은 그러면 이제 한센병은 전염이 안 돼. 좀 더 심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음성 환자라는 게 그런 거야. 전염성도 없고 병이 더 진행되지도 않아. 거기서 이제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음성 환자들은 이제 육지로 돌려보내죠. 근데 이제 목까지 육지 가서 어떡하라고. 응. 그걸 어제 얘기했었지. 딴 사람 더 무서운데. 음. 자, 그리고 여기 윤혜원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이 과장님이시군요. 그렇잖아도 한번 찾아뵐 일이 있었는데 잘 나와주셨어요. 건강한 여자만 보면 엉뚱한 봉변을 주어서 섬에서 내몰고 싶어하는 윤혜원. 이 윤혜원이 지금은 섬유를 타깃으로 노리고 있다. 저 여자를 섬에서 쫓아내야지. 왜? 자, 윤혜원은 이 한센병 환자들이 왜 마음속이 이렇게 괴물이 되었는지를 상징하는 존재다. 자, 한센병 환자들은 환자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인간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다고 했었지. 그치? 기억나지? 응. 음, 기억 안 났으면 아빠가 저 보성이 꿀밤 한 대 때리려고 했는데. 자, 그런데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윤혜원은 처음에, 자, 윤혜원도 몇 년 전에, 자, 처음에 어떤 대학생 아가씨가 자기 남은 평생을 이 섬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고 왔어. 그때 윤혜원은, 저 여자라면은 어쩌면은 나를 환자가 아니라 남자로 봐주지 않을까. 두근두근 기대를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었을 거야. 응. 근데 다음날 여자가 짐을 싸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럼 그 사건을 겪고 윤혜원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자만 믿겠어? 조금 더 괴물에 가까워진 거야. 근데 또 이제 시간이 지니까 또 다른 여자가 이제 섬에 봉사하겠다고 왔겠지. 자, 두 번째 고백할 때는 윤혜원은 이제 첫 번째만큼 기대가 남아 있었을까? 기대가 더 커졌을까? 기대가 더 적어졌을까? 저저거? 적어졌겠지.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 여자라면 기대를 하고 또 고백을 했어. 근데 또 다음날 또 도망간 거야. 그렇지. 오고 다음날 도망가고 또 오고 다음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수십 번 일어난 거야. 그럼 지금 윤혜원은 어떨까? 무관심?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 세상 어딘가에 나를 환자가 아닌 남자로 봐줄 여자가 있을 거다라는 이런 희망을 윤혜원이 버릴 수 있을까? 그치.
0.1%지만 여전히 남아있다고. 이것마저 버려버리면 정말 세상에 희망이 없잖아. 음, 그러니까 자, 윤혜원은 그렇게 지금 괴물이 됐어. 세상에 날 사랑해줄 여자는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남아있어. 그래도 어쩌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여대생이 이렇게 오면은 그냥 윤혜원 웃으면서 나 쟤 내일 아침에 쫓아버릴 수 있다? 가서 사랑합니다. 해버리는 거야. 그럼 여자 또 다음날 도망가겠지. 그럼 또 윤혜원은 그거 봐. 그 세상에 우리를 인간으로 봐줄 여자는 없어 하면서 이제 비웃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괴물이 돼버린 거야, 지금은. 그게 지금 이제 그거과 비슷한 게 원장을 못 믿는 원생들의 마음 상태야. 음, 그래서 이제 윤혜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서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제 내일 아침에 섬에서 도망치게 만들 수 있다. 이제는 그냥 완전히 이제 마음 속까지 이제 괴물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자기 자신을 비웃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윤혜원은 지금 이제 서면을 어떻게 쫓아보내야지 생각하고 있다. 사업은 작자의 출연에 공연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원장은 별로 윤혜원의 출연엔 관심이 없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 윤혜원이란 위인이야말로 원장에게는 누구보다도 먼저 소개될 필요가 있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런데 음, 얘는 환자야 아니면 지금 병이 멈췄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음성 환자야. 이제 병은 멈췄어. 그래서 이제 이 학교 안에 있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환자 아이들 가르치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어. 부탁이라뇨, 무슨? 아, 그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조모라는 녀석 있지 않습니까? 그 녀석 언제 한번 다시 데려다가 검사를 받아봐야겠어요. 자, 서미연 선생이 좋아하는 이제 특별히 친한 꼬맹이가 하나 있다. 윤혜원은 그 꼬맹이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다. 그 아이라면 검사를 받은 지가 일주일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전에 검사 받았는데 그 아이 음성이에요. 병 안 걸렸어요. 다시 해주세요. 왜?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서미연 선생, 더러워, 저리 가! 이러면서 아마 도망갈 것이다. 그럼으로써, 봐라, 봤지? 우리를 이해해줄 여자 같은 거 세상에 없어. 이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이 베개 꼬였지. 이해되겠어? 음. 예수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진짜 아무 희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에 익숙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희망이 생기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익숙한 절망이 더 편해. 윤혜원에게는. 음.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정말 그 윤혜원이 서미를 쫓아내려고 서미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다? 근데 서미연이 알았어요. 해버린다. 그때부터 이제 윤혜원은 이제 막 멘붕 상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당연히 절망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희망이 생겨버린 거야. 그게 지금 윤혜원에게는 더 힘들어. 차라리 그냥 쑥 떨어졌으면 익숙하잖아. 음. 그러니까 윤혜원은 봐라, 우리를 이해줄 여자가 어디 있겠어. 이렇게 우고치웠을 텐데 그냥 서면이 알았어요. 사귀어요. 해버린 거야. 윤혜원은 이미 괴물이 됐는데 괴물이 된 자기를 인간으로 봐준 사람이 마침내 나타난 거야. 그럼 자기는 이미 막 안팎으로 다 괴물이 돼버렸는데. 그게 더 힘든 거야. 윤혜원에게는. 그래서 이제 서면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음. 자, 그야 범철이 아니니까 그놈의 벚꽃색이 너무 귀해서 그런지도 모르지요. 자, 윤혜원은 이걸 벚꽃색이라고 부른다. 이 나병, 화상 자국 같은 이 분홍색. 음. 어쨌거나 이쯤 되면, 그러니까 봄철이 되면은 한두 명 아이들한테서 이제 나병이 이제 그 발병할 때도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서면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갈 텐데, 하는 거지.
자, 근데 이 윤혜원은 독특한 게 그는 이를테면 분홍색 미치광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바로 그 자신에게서 분홍색을 기다렸고 끝내는 그 분홍색의 절망까지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경험하고 난 위인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섬에 처음 들어올 때는 얘는 환자가 아니었어. 음, 그런데 이제 윤혜원의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서 이 섬에 들어와 있었어. 음, 그리고 윤혜원은 동생을 돌보려고 이 섬에 자기가 그냥 들어왔어. 그 동생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나병에 걸렸어. 음, 근데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이제 윤혜원이 자기가 걸리고 싶었던 거잖아. 동생과 같이 있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어쨌거나 이 섬 역사에서 건강이 들어왔다 나병에 걸려버렸어. 그걸 지켜본 이제 의사나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 같으면 우리도 걸릴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윤혜원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됐을 거야. 윤혜원이 자기가 원했든 안 원했든 어쨌거나 건강인이 들어와서 한센병에 걸렸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던 건강인 직원들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지. 건강인도 감염될 수 있구나. 얘 지금 여동생 살아있어? 여동생은 죽었어. 그리고 여동생이 그러니까 아직은 살아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죽어. 왜?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리면 오래 못 살아. 윤혜원의 분홍색 집착증은 집착하다는 것은 이제 못 놓는 거야. 계속 이제 이거 막 그걸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못 잊어버리는 거야. 그게 집착이야. 왜?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이제 사랑하면은 예를 들어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죽었다는 걸 못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자기 상상 속에서는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집착이야. 나중에 이제 보성이가 그 9학년이 되면은 업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집착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그거 알지? 저 분홍색 주트 왜 음. 집착이야? 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분홍색 어디 저 분홍색 나온 사람 없나 막 이렇게 분홍색만 찾아다니는 거야. 그의 누이에 대한 병적인 애정처럼 그러면서 더욱 심해져 갔다. 어쩌다 한 번씩 뿐이었지만 아이들 가운데서 새 발병 사고가 생겨나도 그는 도대체 낭패감에 젖거나 시뢰 같은 것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오히려 어떤 이상스러운 활기 같은 것이 되살아나고 하는 형편이었다. 야, 한센병 환자가 한 명 더 늘었다. 이런저런 곡절 끝에 간신히 섬 안에 몸을 주저앉힐 작정을 하고 난 아가씨들이라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그녀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섬을 그리 오래 견뎌낸 아가씨는 많지 않았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금세 다시 섬을 떠나가 버리곤 했다. 윤혜원 때문이었다. 윤혜원이라는 인물이 번번이 그 여자들을 못 견디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윤혜원은 야 너희들 그거 다 위선이잖아. 거짓말이잖아. 내가 너희들의 정체를 까발려주겠어. 이런 거지. 그는 녀석에 대한 서미연의 관심에서 그러니까 요 꼬마가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조라는 꼬마야. 자신이 어떤 모욕감을 느끼고 있으면 틀림없었다. 그러니까 서미연이 이 나환자들의 아이인 이 아이를 이제 그 다정하게 돌보는 게 꼴보기가 싫다. 그는 결국 서면이 조 소년을 배반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소년에 대한 그녀의 애정이 오만스러운 건강인들이 한낱 보잘것없는 동정심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 얘 좀 검사해 주세요. 얘 나병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렇게 되면 그가 따로 나서지 않아도 서면은 더 이상 섬을 견딜 수 없게 된다. 걔는 그렇게 음, 나병 안 걸렸지 애가. 그 애는 안 걸렸어. 윤혜원은 서서히 어떤 질투 같은 것이 어리기 시작한 눈길로 천연덕스럽게 찌그려댔다. 사람이 어지간히 동물인 게로군 그래. 동물은 아주 독한 사람, 아주 악랄하거나 이런 사람. 이야기가 좀 많은 사람 같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비해 깊은 내력은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위인이기도 합니다.
한때 서선생이라는 여자는 또 누구요? 그 여자 지금 그 윤이라는 친구하고는 사연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야 어디 연애가 되겠습니까? 그 친구 늘 성한 여자들만 보면 섬을 떠나보내고 싶어서 못 살게 구는 방법이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일부러 여자를 못 살게 둔다고. 원장님 말씀대로 그 친구는 아가씨들이 나타나고 며칠만 지나면 사랑을 호소한다는군요. 성사가 되어본 적이 없었던 게로군. 근데 요 안에서도 잘 봐야 될 게 이렇게 이제 막 쫓아내려고 하면서도 안에는 약간의 그 불씨가 남아 있어. 그래서 어쩌면 이 여자는 나를 사람으로 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여전히 남아 있어. 그래서 그게 차라리 그 친구가 여자들을 쫓는 방법일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가씨들은 그때마다 기겁을 하고 섬을 떠나버리곤 했으니까요. 아가씨들을 그처럼 못 견디게 하는 건 건강에 대한 환자 특유의 질투 때문이겠구만. 그리고 요 질투심을 이제 이 섬에 있는 5천 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건강에 대한 이 질투심을 모두 가지고 있다. 원장은 그렇군. 나 환자들 마음속에는 마음 깊은 곳에는 질투가 있구만. 그럼 이 질투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조 원장은 고민한다. 이곳을 찾아오는 아가씨들은 한결같이 이 병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맹세하고 드니까요. 하지만 윤이란 친구는 도대체 그걸 신용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저거 다 위선이다. 저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 동정하는 싸구려 동정심이라고. 여자들은 그가 결국 다른 건강인과는 끝내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만을 되풀이 확인시켜준 셈이지요. 질투가 맞을게요. 질투가 맞구만. 그래서 조작자는 서선생이라는 여자가 그 아이를 귀여워해주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어진 거요. 그 아이를 자기 마음속에서 진짜 문둥이로 만들어 버리고 싶을 만큼 여자를 견딜 수 없게 된 거란 말이에요. 모두들 참으로 무서운 병들을 앓고 있는 중이로군. 이대로는 아무래도 탈출 사고를 막을 길이 없겠어. 몸으로 앓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알아대고 있으니 이제 이 질병이 이제 질투심.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이제 억눌린 질투심. 새 원장이 부임 초의 탈출 사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을 할 수 없다. 원장은 과연 더 이상 이 섬을 원생들의 낙원으로 믿지 않게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원장은 더더욱 투지를 불태운다. 내가 고치고야 말겠어.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원장은 마침내 부인 연설을 결심하고 나섰다. 내가 부임 인사를 하겠어. 그런데 밤에 이렇게 직원이 술차를 도는데 밤사이에 그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병사지대, 즉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 거기로 내려가서 고스란히 하룻밤을 밝히고 돌아왔다는 소문이었다. 자, 이 소설은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자, 1부에서는 조원장이 성공한다. 그리고 2부에서는 1부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2부에서는 아빠가 얘기했던 아주 커다란 사업을 실시한다. 이 섬을 낙원으로 바꿔놓고 말겠어. 라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쫓다만 한다. 자, 근데 1부에서 그 작가는 조 원장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했었지. 1부에서 작가는 독재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다. 2부에서는 독재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 원장이 밤사이에 원생들 사는 곳에 가서 거기서 아마 원생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1부에서는 조 원장이 개혁하는 게 결국 성공을 해. 2부에 그냥 실패. 2부에 가서는 이제 완전히 안 들어. 장.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해. 그럼 3부는? 3부에서는 이제 조 원장이 원장한테 쫓겨나가지고 그냥 이제 원장도 아니고 그냥 그냥 아무 일반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여기 눌러 살면서 자기가 다시 원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어. 자기가 다시 한번 이 섬을 휘어잡아 보려고.
우리 없겠지.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초반에는 잘 했었어. 경제도 살리고 수업 시간에 배웠었지. 근데 이제 후반부가 문제였었지.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많이 사람들마다 많이 달라.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 자, 어쨌든 간에 자, 지배자가 이렇게 그 피지배자들, 즉 나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독재가, 이 상황에서는 독재가 추진력, 일을 진행하는 힘이 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조 원장의 독선적인 성격, 그러니까 독재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 조 원장도 원생들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편에 안 들어. 2편에서는 이제 그냥 이제 야 1편에서 봤었지 1부에서 봤었지 당신들 다 반대했지만 내가 하니까 결국 다 좋아졌잖아 됐어 당신들 의견 필요 없고 그저 내가 그 완성돼 놓고 보면 당신들도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시끄러 이 태도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 원장 결국 이제 쫄딱만해 자 그 얘기는 이제 내일 계속하도록 하자